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0월 29일 오후 6시 30분을 넘어섰습니다. 서해 NLL과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악연이 있습니다. 2007년 10월 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사실상 NLL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 북한의 NLL 부정에 한국 대통령이 동의한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평화수역을 만든다는 게 이게 결국은 북한 전략에 말려 들어가서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의 서쪽 측방을 방어하는 게 어렵게 된다, 이렇게 비판이 일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NLL 대화로까지 공개가 되고 이게 법정 싸움으로 가고 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당시에 김정일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집요하게 한국이 주장하는 NLL을 무력화시키는 공세를 펴고 있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가지고 회담이 김정일 페이스로 가서 NLL을 무력화시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동의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NLL 포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지금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다, NLL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은 회의록에는 NLL 포기라는 말은 없지만은 전후 입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NLL을 양보하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합의는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난 9월 평양 회담에서 나온 남북 군사 합의서에 보면은 이게 NLL을 과연 우리 군이 지킬 의지가 있느냐를 의심스럽게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 훈련 중단 지역, 그리고 무슨 포사격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설정된 것이 백령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쪽 영해로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덩거리로 했다면은 이것은 NLL을 기준으로 한 덩거리가 아니다. 북한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서해 군사 경계선이라는 것은 NLL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훈련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 12일이군요.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마치고 환담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판문점부터 이번 평양 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서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의로 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일관되게 우리의 NLL을 인정을 했다, 인정한 바탕에서 그 수역을, 그 북한의 평화수역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우리 합참에서 북한이 지금도 우리의 NLL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합참의 이야기와 군 통수권자 이야기가 정면 배치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청와대 측에서 해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일이 재연되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북한의 북방 한계선, 북한의 NLL 인정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김정은 밑의 실무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선언부터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은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있느냐 하고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하니까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했으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 장관은 이어서 북한이 NLL이 아닌 자신들의 해상 경비 개선을 침범했다고 항의한 것이 몇 건이냐는 정경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건수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비 개선 주장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NLL보다 남쪽에 건 자기 멋대로 건 그 경비 개선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정종섭 의원은 북한은 아직도 자신들의 해상 경비 개선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올해 1월부터 500여 차례 우리에게 항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 군사 분야 합의서와 우리 측 군사 분야 합의서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 장관은 같다고 보고 있다고 애매하게 답을 했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우리 쪽 버전과 북한 쪽 버전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합의가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같은 문서를 놓고 해석이 다르다. 정엄원은 또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의 합의서 문서에는 우리와 달리 NLL이 꺽쇠로 표현되어 있다며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은 다른데 상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쓴다는 의미다.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꺽쇠를 한다는 것은 NLL은 북한은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이 NLL이라고 주장하니까 한국적 주장을 그냥 소개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꺽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17일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경계선이라며 NLL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직을 걸겠느냐고 물으니까 정 장관은 당시에 직을 걸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NLL에 대한 지금 북한의 입장이 뭐냐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생명재산 자유와 직결되고 있는 NLL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을 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경두 국방장관 말처럼 북한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와 국방장관의 이야기가 정면 충돌하면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누구를 믿고 싶은 사람 믿으면 되겠습니까? NLL 두고 여러 차례 전투가 오고 간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수도권 안보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적이 NLL을 인정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한국 안보의 책임자인 국방장관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별로 무관심하고 선동 언론, 이 언론변한 이 공중파 방송은 이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또 국방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맡겨놓고 구경꾼 입장을 취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 표명을 하지 않는데 이런 사안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우리가 지켜야 할 선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으로 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무자가 북한이 계속 NLL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보고를 받았든지 처음부터 NLL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겠죠. 어느 쪽이든 끔찍한 상황입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군사 합의문에 NLL 꺽쇠를 하고 북한 쪽 버전으로서는 꺽쇠를 하고 NLL 부근에 평화 수역을 만든다라고 적었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건 아니죠. 그 NLL 부근에 어떤 식으로 선을 끊느냐. 이번에 훈련 금지 수역을 설정할 때 우리에게 불리했던 것을 그었듯이 평화 수역 만들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군의 함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수도권 서울 지역에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죠. 물론 그 평화수역은 분쟁수역이 됩니다. 왜냐? 북한은 어선을 무장시켰는데 우리는 어선을 무장시킬 수가 없죠. 북한은 거짓말을 해도 우리 정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언론이 막 그만두지를 않을 겁니다. 거짓말하는 적과 거짓말할 수 없는 적이 대결하면 거짓말할 수 없는 적이 매우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수역은 안 됩니다. 선을 지키기도 어려웠는데 면을 만들어 놓으면 그 면 속에서 얼마나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분쟁 요소가 많아지겠습니까? 분쟁 요소가 아마 면의 제곱으로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이 NLL은 그 역사가 오래되죠. NLL은 어떻게 설정이 되었느냐 하면은 1953년 7월 27일에는 NLL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서해에 있는 거의 모든 섬은 막강한 해외 공군력을 바탕으로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평양 위에 진남포 앞바다까지도 우리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엔군이 다 돌려주었습니다. 다 돌려주고 그은 것이 지금 NLL이죠. 백령도 위로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횡재를 한 거죠.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장악하고 있었다면 북한은 핵 개발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편의상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들었죠. 북한은 횡재를 얻었으니까 불평 불만 없이 가만히 있다가 1970년대 초부터 북한이 해군력을 증강을 해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 현재 평화협정 뭐 이런 거 맺을 때까지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경계선은 존중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NLL 문제가 거기서 정리가 되었어요. 정리가 된 이후에도 북한이 계속 남한의 좌파 정권을 만만하게 보고 시비를 걸면서 충돌이 2002년 6월 29일, 2004년 뭐 계속 일어났습니다. 천안함, 연평도도 그 일환이죠. 그런데 문재인, 노무현 이 두 정권은 이 NLL에 대해서 애착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NLL이 형도선이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의 NLL을 양보하는 합의를 김정일에게 해주고 그것이 북한의 약점 잡힌 바가 되어가지고 북한이 계속 만나기만 하면은 14서는 대로 하자라고 우리를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북 군사 합의서에 우리에게 불리한 이 군사 훈련 금지 구역 설정이 이루어진 것도 NLL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애착 없는
그것을 굳이 지켜야 하느냐 하는 생각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대는 다르죠. 군대는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지만 군대의 임기는 나라가 있는 한 영원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 군이 NLL을 헌법과 국민을 믿고 NLL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재승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평화수역 설정이냐, 이 군사훈련 금지구역 설정이 헌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훈련금지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은 주권 침해를 뜻합니다. 더구나 그 설정 과정이 적의 요구에 의해서 국민 몰래, 동맹국 몰래 합의한다면 그것은 주권 침해를 넘어서서 그것은 이적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NLL 문제에 대한 국방장관과 대통령 간의 이견은 명쾌하게 해소되고 국민에게 정직하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